네, 올여름 장마가 끝나자마자 찜통 더위의 기세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이런 밤낮 없는 무더위에 에어컨 없이는 못 살겠다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에어컨을 너무 가까이 하다 보면 탈이 날 수 있습니다.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박중철 가톨릭대 인천 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를 만나서 냉방병 예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현장에 뉴스캐스터가 나가 있습니다. 박서희 캐스터. 네, 출근길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박중철 교수를 만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냉방병은 무엇이고 또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냉방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냉방기구를 오랫동안 실내에서 사용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체 증상들을 모두 모아서 얘기하는 건데요. 흔히 가장 흔한 것은 마치 몸살 감기와 같은 기침이라든가 콧물, 또 가벼운 열감, 그런 것들, 두통 같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것 말고도 소화장애라든가 변비라든가 설사와 같은 소화기 증상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 이렇게 신체적으로는 이렇게 자율신경 증상에 적응이 어려워지면서 심리적이고 전신적인 피로감이라든가 만성적인 무력감 등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냉방병 증상을 보면 이 코로나와 감기와 비슷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코로나19와 냉방병은 서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냉방병 자체가 가장 흔하게는 감기 몸살 증상으로 나타나는데요. 코로나19의 초기 증상인 몸살 감기 역시 비슷하기 때문에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실내에서 냉방기구를 오래 사용하면서 기침이라든가 몸살 같은 것들이 발생하면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레지오넬라증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하던데요. 이건 또 어떤 건가요? 레지오넬라균이라는 것은요, 보통 이제 실외에 냉각탑이라든가 또는 온수기 같은 곳에서 주로 서식하는 균인데요. 이런 것들이 번식하면 냉방기구를 통해서 실내로 유입이 돼서 호흡기 질환들을 일으킵니다. 일반적인 냉방병이나 감기와 가장 크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레지오넬라증 같은 경우에는 39도 이상의 고열을 일으키면서 냉방기구 사용을 중단하여도 마른 기침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레지오넬라 폐렴을 한 번 정도 검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냉방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냉방병 자체가 실내와 실외에 온도 차이가 크게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의 몸이 적응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요. 가급적이면 실내와 실외 온도 차이가 5도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냉방기구의 온도를 조절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루에 3번 이상은 반드시 실내 환기를 시켜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에어컨 필터도 수시로 청소하시는 게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냉방기구를 오랫동안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내 온도가 급격히 건조해지고 차가워지면서 호흡기 점막이라든가 많은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따뜻한 물을 드셔주시거나 할 수 있다 그러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냉방병 예방에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 모두들 냉방병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